다음은 매출 차트를 열기 해주세요. 그럼 매출 차트는 이 워크시트는 매출액과 매출액이 있죠. 이 매출액과 매출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한 각각의 연도별 평균도 있고 연도별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매출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매출 차트 여기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해당 상품 코드를 클릭하면 그 상품 코드에 대한 각각의 계산값을 어디로부터 매출표로부터 요약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차트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한 상품 코드의 매출 차트에서 여기 뭐를 해당 상품 코드를 불러오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유효성 검사죠. 그럼 매출액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이것도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범위의 이름을 주면 되죠. 이 범위의 이름을 이름 상자에다 상품 코드라 주겠습니다. 범위 지정했죠. 그 다음에 상품 코드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 범위가 상품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출 차트 시트로 옮겨 주셔서 이쪽이죠. 바로 N2 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죠. 여기다 우리가 입력할 것은 목록을 지정하시고 밑에 원본에다 클릭하시고 이곳에서 상품 코드라 입력해 넣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버튼이 생기는데 버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유효성 검사에 이름 지어진 해당 코드값, 상품 코드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뉴에 하나를 선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값을 불러와야 되죠. 그죠? 해당 이거에 대한 코드에 대한 각각의 매출량,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량은 이곳에서 불러와야 되니까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전체 범위를 선택하셔서 또 똑같이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매출표라 주겠습니다. 그럼 전체 범위가 제목을 빼놨습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평균도 생략하고 그 안에 이 범위만 매출표로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출 차트로 오셔서 표가 세워져 있었죠. 이 표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찾을 때 찾기 참조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입니까? by VLOOKUP 함수입니다. fx로 여기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fx로 가볼까요? 함수 삽입에서 여기 범주 선택을 모두 클릭하시고 이 안에를 클릭해 놓고 영문자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영문자 V에요. VLOOKUP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을 값은 뭘까요? 여기에 됩니다. 찾을 값은 요거였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릴 거니까 또는 영역 지정했으니까 컨트롤 엔터 키를 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범위는 뭘까요? 움직이지만은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찾을 테이블은 아까 말했어. 매출표로 영역을 지정해서 이름을 바르셨죠, 그죠? 그래서 매출표에서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두 번째는 왼쪽에 가서 세 번째 칸을 찍습니다. 세 번째 칸 찍고 이쪽에서 함수 추가에 갖다 놓고 row를 누릅니다. R 됐죠? 마우스 공을 회전시키면 ROW를 찾아야 됩니다. 요 row 참조의 무슨 행번호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행번호 왜 구했냐? 조금 이따 이해가 갑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row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A 이행을 찍어줍니다. 이행을 찍어줬어요. 왜 A 이행을 찍어줬나?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A2를 찍어줬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죠? 부모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자식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로 클릭해 주세요. 요거 윌루컵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한 일체값 0을 줍니다. 0을 주셨죠? 그 상태에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영역을 지정해 놨으니까 컨트롤 키 플러스 엔터 키를 쳐야 됩니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우리가 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요 VLOOKUP이라는 것은 이 값을 어디서 찾느냐면 아까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찾습니다. 해당 값을 찾아서 해당 상품 코드를 찾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범위죠. 매출표의 범위. 그 다음에 요것은 범위에서 1번 열, 2번 열,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결국 2, 3, 4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로의 A, E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번, 요거는 2번 열이 출력이 돼요. 2가 출력이 됩니다. 로라는 것은 행번호죠. 행번호니까 A, E의 행번호는 당연히 하나, 두 번째니까 2가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니까 요거는 3이 된다는 뜻이고 그럼 볼까요? 매출 차트에 가셔서 지금 요거는 요게 2번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그죠? 요거는 3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3 됐죠 이거 3 자동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4 요거는 5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 2를 준다든지 뭐 3을 준다든지 4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영역 지정하시고 아까 어떻게 했으면 컨트롤 키 엔터 쳤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A2, A3, A4 자동으로 쭉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이렇게 각각을 차례대로 쉽게 불러올 수 있는 엑셀의 편한 계산 방식이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똑같이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평균 있죠. 10번째 열에 있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똑같이 이번에는 VLOOKUP을 똑같이 찾습니다. V를 누르시고 마우스 공을 회전시켜서 VLOOKUP 찾아라. 찾을 값은 똑같이 요거죠. F4번 눌러주시고 두 번째 범위는 뭘까요? 매출표에서 찾는 거죠. 세 번째는 10을 써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정확한 일체값을 써야 됩니다. 왜 10을 쓸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것이 10번째라는 뜻이에요. 지금 범위, 매출표 범위는 전체죠. 이 매출표 범위에서 1, 2, 10이죠. 요 10을 써준 거예요. 그죠? 10의 평균을 구하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요걸 지워야죠. 잘못했으니까 0만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0만 써줘야 돼요. 그럼 다시 설명드리면 요것은 여기죠.
찾을 값이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매출표는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매출표 범위 아까 이름 지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평균을 10번째 열의 평균을 찾고 이것은 뭘까요? 정확한 일체값. 정확하게 일체값은 false다. 이 false라는 것이 0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false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0이라 입력해도 똑같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쳐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평균은 당연히 해당 코드 값에 대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젠 최대 평균을 구할 건데, 최대 평균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값을 여기도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기존의 8000 값에다 빼기 8000을 입력하시고 D5셀을 클릭합니다. 기본을 8000을 준 거예요. 8000을 준 상태에서 빼기 D5셀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 쳐서 당연히 값이 똑같이 될 테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논리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 이상이냐 평균 미만이냐 이거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논리 함수 들어갑니다. 논리 함수 쉽게 해서 if 함수로 들어가 볼까요? if 함수 fx 눌렀죠? 그 다음에 i를 클릭해 주세요. 요 i를 클릭하면 바로 if가 뜨죠. if가 떴습니다. 그 상태에서 if 작업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함수 if 함수 마법사가 뜨죠. 먼저 CO 값 요 값과 뭐를 비교할 거냐면 이것이 DO 값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매출량과 평균을 비교해서 앞에 매출량이 더 크면 이상이면 그냥 해당 CO 값을 큰 값을 출력해 줄 거예요. 평균이 이 뜻이 바로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요 값을 비교해서 평균 이상이라는 것은 이 값을 찍어줘야죠. 그죠? 조건에 만족하면 요 값을 찍어줘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류를 강제로 N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세요. 요 NA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오류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왜 오류를 출력할까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차트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죠? 이러한 원본을 갖다 놓고 차트를 만드는 작업인데 차트에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오류가 있을 경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 있는 것은 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오류를 나타나게 하는 명령문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 그죠? 다시 말해서 평균 이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오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차트는 요거는 차트가 그려지겠죠. 이런 것들은 오류이니까 차트가 그려지지 않을 테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 미만은 이제 반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죠? 다시 영역 지정하셨죠? fx 클릭해 주시고 또 I, if를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동시켜 주세요. 이동은 꼭 여기 누르지 않고 이 아무 부분도 이 안에 대화 상자 아무 부분만 마우스 끌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하겠습니다. 평균 미만이니까 이 값과 미만 표시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와 비교해서 당연히 작은 값을 써주니까 똑같이 CO 이게 되죠. 똑같이 오류 있을 때 N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자.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똑같이 평균 미만 값이 구해진 것이죠. 드디어 이젠 차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차트 작업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B4 기간서부터 G12까지 영역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삽입에서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묶음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올바르게 이동해 주겠어. 좀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누르시고 Alt 키를 눌러서 정확히 끌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것도 크게 S 요 정도까지 마우스 좀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작업할 일은 이제 매출량의 계열을 선택해 보세요. 매출량의 계열은 뭘까요? 요거죠. 색상을 따라가니까 이거죠. 그죠? 요 매출량의 계열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의 변경, 디자인에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첫 번째 꺾은 선형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매출량이 꺾은 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평균 이상은 요거죠. 요거 평균 이상의 계열을 선택해 주세요. 요 색깔이죠. 선택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차트 종류 변경해서 요거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평균 이상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그것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미만을 선택할 거예요. 평균 미만 요거죠. 요거를 선택하면 되죠. 평균 미만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차트 종류 변경해 오셔서 요것입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죠? 그 다음 요거 범례를 없애십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삭제 키를 눌러주세요. 모양은 제가 하는 모양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저는 가장 첫 번째 거 A, B, C 요걸 선택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유효성 검사에서 다른 걸 선택했으면 그죠? 이렇게 다르게 바뀌죠. 다르게 바뀝니다. 이렇게 다르게 바뀌니까 저 똑같이 하시려면 항상 위로 올리셔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저와 똑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맨 위에 거를 선택해 놓으시고 작업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올바르게 됐으면 이젠 차트 도구의 요 그림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림 영역은 여기 바깥의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바깥의 부분을 우리가 그 차트 영역이라고, 그림 영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 안에가 그림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그림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죠. 그 다음에 차트 위에 올리셔서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도형 스타일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죠. 도형 스타일 요 자세히 요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주셔서 미세 효과, 보통 효과, 색 채우기, 미세 효과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미세 효과의 강조 1을 선택해 놓으면 그림 영역이 이렇게 미세 효과 강조 1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 값이 선택할 건데 이게 세로축이죠. 그리고 세로축 값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 영역을 선택하시고 하면 이렇게 축 옵션이 나옵니다. 축 옵션 작업을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9,000이 됐네요. 9,000을 최대값을 아까 평균을 구할 때 기본 최대값 구할 때 8,000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이것을 9를
8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고정 단위도 1000이 아니라 2000으로 바꿨습니다. 1을 주고 2000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축 레이블을 없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축 레이블을 없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 레이블이 없어졌죠. 위에는 8000값 최대값 8000값 받고 그 다음에 주 단위는 2000값을 했고 여기에 있는 축 레이블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없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없음을 합시다. 이것도 바깥쪽으로 아니라 이것도 없음을 하세요. 없음과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 자그마한 점이 직선에 나와 있죠. 그죠? 요 선이 없게 만드는 뜻입니다. 없음.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 눈금선과 보조 축 레이블 모두 없게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요거는 어떤 것 어차피 또 선택형 서식을 끌어올 거니까 확인 닫기를 합시다. 예. 깔끔하게 그 상태에서 요거 위에 노란 거죠. 노란 거는 뭘까요? 최대 평균이죠. 최대 평균 계열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위에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바로 요 간격 없음이 지금 150이 돼 있죠. 요 150 된 것을 요 슬라이드 바를 사용해서 없게 만들어서 0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슬라이드 바를 사용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평균의 요것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이다, 평균 아래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시각적인 빠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셔서 그림 채우기의 효과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채우기 효과를 단색 채우기 누르시고 이것을 투명도를 7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해졌죠, 그죠? 해당 색이 이런 색으로 투명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래 거를 클릭해 볼까요? 아래를 선택하니까 그대로 이 상태에서 아래를 클릭하니까 아래에 관련된 데이터 계열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채우기 색을 좀 바꿔볼 거예요. 단색 채우기를 하시고 이 색상도 70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죠. 색깔을 다른 색깔 좀 진하게 다른 색깔로 이 색깔이 낫나요? 더 진한 색깔이 차별화되는 색깔을 보라색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색깔을 선택하셔서 분홍 강조 1을 선택해 이쪽 걸까요? 이거 자주색으로 했습니다. 자주색.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색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를 클릭해 놓으세요. 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차트 도구로 들어갑니다. 위에 차트 도구에 눈금선,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을 선택하시고 세로의 주 눈금선을 선택해 주세요. 주 눈금선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매출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매출량 계열이 어떤 겁니까? 평균 미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매출량이에요. 그죠?
계열 매출량 요소 이렇게 나온 걸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갖다 놓으면 평균 이상, 요거는 매출량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선을, 요 꺾은 선형을 이렇게 선택해 줘야 돼요. 이게 매출량입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계열이 매출량이라고 나옵니다. 매출량이 됐죠? 거기서 그 아래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여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선 스타일 가서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 스타일이 완만한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각각의 차트를, 어떤 차트를 선택하기 좀 힘들어요. 이럴 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를 선택하셔서 평균 이상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평균 이상에 대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표식 옵션을 선택하시고 이 표식 옵션에서 이것은 기본 제공을 선택하시고 형식은 동그라미 이거 원이죠. 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 채우기는 단색, 그 다음에 분홍색을 해볼까요? 분홍 강조 2의 80%, 60% 같습니다. 분홍 강조이 60% 더 밝게를 선택했습니다. 바뀌는 거 오른쪽에 나타나죠? 선색은 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선 없었죠, 그죠? 자동에서 선색은 선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표식 선색 있죠? 표식 선색을 클릭하셔서 이것은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실선. 그리고 색상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평균 미만을 작업하기 위해서 위에 계열을 평균 이상을 요거를 클릭해서 평균 미만으로 갖다 놓으세요. 됐죠? 평균 미만을 갖다 놔서 똑같은 방법으로 평균 이상과 똑같이 표시 옵션을 선택하시고 기본 제공을 클릭하셔서 이것도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 채우기는 단색을 하셨고 연한 파랑을 하겠습니다. 연한 녹색, 연한 파랑 요거네요. 연한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또 선색은 선없음을 선택할 거고, 선이 없었죠? 여기에서 선없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 선색, 표시 선색은 실선으로 검정색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닫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이상 계열을 가겠습니다. 다시 여기 선택하시고 평균 이상을 클릭해 주시고, 있죠? 클릭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 레이아웃, 여기 차트 레이아웃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 그룹에서 요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그룹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위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위쪽으로 나온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평균 미만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평균 미만 선택하시죠. 똑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평균 미만은 요 아래쪽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평균이란 뜻이에요. 그죠? 요 선이 평균선인데
평균 이상 위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죠. 위쪽으로, 그죠? 그렇지만 아래쪽 평균 미만은 이렇게 아래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게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까지 작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레이블의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세요.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을 선택하시고, 이상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 홈 탭에서 글꼴색을 바꾸겠습니다. 홈 탭에서 이 글자 색깔을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요것이 아니네요. 다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시 디자인 레이아웃에 가셔서 평균 이상 데이터 레이블 요걸 선택해 주세요. 평균 이상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 요 색상을 홈 탭에서 검은색, 붉은색,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거 요거 진하게도 굵게 또 훨씬 낫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미만 작업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또 여기 클릭하셔서 클릭했죠? 평균 미만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레이블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홈 탭에 가서 선택하시고 어떤 색깔 같은 레이블 요 색깔로 좀 띄는 색깔로 해야 되는데 아니죠.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진한 파랑으로 하고 이것도 진하게를 눌렀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 다시 레이아웃 보시면 여기 차트 영역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영역을 요 바깥의 부분 여기 있죠. 그죠? 차트 영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트 영역이 나오니까 요 차트 영역을 지금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바꾸겠습니다. 윤곽선을 없음.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되면 윤곽선 없음이 바깥에 윤곽선 없음이 된 거예요. 지금 이같이 윤곽선 없음 작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차트 작업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죠.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한번 이랬더니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매출 차트를 우리가 쉽게 분석이 되죠. 그죠? 이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차트에 대해서 여기에다 평균 매출량을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시도 원으로 단조롭게 하지 말고 사각 이렇게 상승되는 것은 평균 이상은 이런 화살표로 할 거고 아래 방향은 이런 이런 화살표로 바꿔 볼게요. 그럼 더 멋진 차트가 되는 것이죠. 먼저 B14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 이 수식 입력줄에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 매출량 그 다음에 쌍점 하시고 한 칸 띄우셔서 큰 따옴표 하시고 앰퍼샌드 기호를 사용해서 텍스트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FX 누르셔서 여기에다 t를 입력하시고 text라는 텍스트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텍스트 찾으셨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위에는 어떤 값이냐면 DO 값, 요 평균을 클릭하시고 밑에는 포맷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샵, 샵샵 0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값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균 매출량 그대로
해당 값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 출력이 되죠. 이렇게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갔죠. 그 다음에 숫자를 연결시키려니까 요 앰퍼샌드 기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값을 요런 형태 샵 콤마 샵샵 0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4 콤마 259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로 텍스트 포맷이 된다는 뜻이에요. 형식이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훨씬 멋있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은 요 삽입에 누르셔갖고 도형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셔서 여기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위에다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하셨죠? 그 다음에 사각형이 클릭된 상태에서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여기 수식 입력조를 클릭하시고 는하고 비사를 클릭해 놓습니다. 이렇게 비사 정확히 비사예요. 비사를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비사를 클릭했더니 그 값이 그대로 평균 매출량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도 스타일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노란색 여러분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밝은 색일 윤곽선 색 채우기 강조 3으로 해보세요. 훨씬 낫죠. 약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평균 매출량이 요만큼이다. 훨씬 눈에 띄는 차트 작업의 제목을 붙여준 거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삽입을 누르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 여기 위쪽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이쪽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이쪽에다 조그맣게 그려보겠습니다. 조그맣게요. 아주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빨강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것을 빨강색으로 바꿨습니다. 됐죠? 그 다음 윤곽선은 없앴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쉬프트 키 눌러서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쉬프트 키 누르면 옆에 똑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은 도형 채우기 색상을 우리가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회전 있죠. 회전을 상하 대칭으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상하 대칭으로 했더니 그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죠? 똑같이 복사해 놨습니다. 컨트롤 키는 복사고 시프트 키는 뭘까요? 똑같이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대칭을 했더니 이렇게 상하 대칭이 멋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림 상하 대칭이 안 됐네요. 다시 회전 상하 대칭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앞에 요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복사할까요? 복사는 어디 있을까? 홈 탭에 있죠. 요 복사를 클릭해 주세요. 복사 클릭했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요거 요 화살표를 여기서 표시 데이터 표시 요거를 선택하고 선택됐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위에 붙여넣기 바뀌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요걸 선택하시고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이죠? 아래쪽인데 어째 다 바뀌었나요? 실행 취소했습니다. 실행 취소하시고 이렇게 잘 선택이 안 될 경우는 여기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실행 취소했어요. 원위치.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을 선택하면 빠르죠. 이렇게 평균 이상을 선택하시고 다시 섬섭 다시 합니다. 요걸 선택하세요. 복사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를 선택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여기에서 평균 이상을 선택하시고 됐죠? 다시 홈 탭을 누르셔서 붙여넣기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평균 이상만 화살표가 들어간 것을 아실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요거를 선택합니다. 요거 아래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복사합니다. 복사했죠. 그 다음에 또 차트를 선택해 주시죠. 차트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서 요번에는 평균 미만을 선택해 주세요. 평균 미만을 선택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홈 탭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 방향만 어떻게 됐어요? 화살표가 멋지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작업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B열서부터 G열까지 영역을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숨기기 합니다. 숨기기 하면 오른쪽에 있는 차트도 당연히 숨겨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죠? 이 안에를 클릭해 주세요. 안에 클릭했죠?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 나와요. 데이터 선택 나왔죠? 누르시고 빈 셀 요거 있습니다. 숨겨진 셀, 빈 셀을 취소하시고 다시 요거 클릭해 주시면 확인 됐죠. 바깥에는 숨겨졌으니까 그죠?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멋진 분석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는데 이 작업은 바로 평균 매출량 같은 것을 표시해서 선택한 상품 코드의 매출량을 고급스럽게 그리고 분석 작업을 멋지게 고급 엑셀 실무 차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반복해서 따라서 하셔서 2번, 3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